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부자되기 미즈분입니다. 자, 루시드가 실적 발표를 하고 좀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래가 암울한 루시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루시드는 좀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전에도 좀 악플이 많이 달려서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루시드가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매출만 먼저 보면요. 자, 매출이 1억 4,94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성장했지만 전분기 대비는 굉장히 안 좋았고 역성장이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는 2억 1,100만 불 정도가 됐는데 시장의 기대보다 한참 못 미쳤습니다. 30% 가까이 시장의 기대보다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 이제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영업 손실인데요. 영업 손실액이 7억 4,900만 불, 전년 동기 대비 훨씬 더 늘었다는 부분과 영업 손실도 여전히 계속 크다는 거죠. 지금 7억 4,900만 불 정도 되는데, 자, 뭐 이런 손실이야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흔히 겪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루시드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게 생산량과 인도량인데요. 자, 루시드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2,314대를 생산했고, 그 중에서 1,406대만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현저히 적었었고요. 참고로 루시드의 2022년 4분기 생산량은 3,493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성장한 거죠. 그런데 역성장한 것도 모자라서 겨우 2,314대밖에 생산 안 했는데 그것도 다 못 팔았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자, 그리고 루시드의 CEO인 이 피터 콜린슨이 2023년에 한 10,000대 정도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이던스를 얘기했는데, 이 가이던스도 원래의 2023년 목표 가이던스였던 14,000대보다 훨씬 줄어든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루시드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점점 더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악재가, 이렇게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 규모를 한 18% 정도 축소하겠다는 선언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생산을 더 늘리고 인도량을 더 늘려서 기업이 계속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겠다, 일할 사람을 줄이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더욱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루시드의 선택은 성장보다는 지금 까먹고 있는 돈을 좀 줄여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루시드는 예전에 뭐라고 했었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저희 채널에서 보여드렸었던 루시드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보고서. 자, 이 링크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한번 보실 수 있게. 여기 보시면 루시드가 얘기했었던 매출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2021년 정도에 만들어졌었던 자료, 2020년 아니면 2021년에 만들어졌었던 거고, 제가 이 자료도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드리면서 이런 사업계획서는 그냥 정말 참고만 해야지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루시드가 2022년에 매출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발표한 걸 보면 22억 달러를 하겠다고 했어요. 2022년에. 자, 그런데 루시드가 2022년에 매출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면요. 자, 루시드가 2022년에 6억 800만 불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루시드가 얘기했었던 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보다 아주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9,700만 불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도 2,700만 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드의 계획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드가 상장하던 시기에는 시장에서는 루시드의 이런 자료를 보고 아마도 밸류에이션을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자, 보통 뭐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뭐 향후 3년, 5년 뭐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플랜을 이제 제출을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가장 베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를 굳이 투자자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스트 케이스를 제시하고, 또한 임직원들도 이 베스트 케이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현실과 이 이상이 좀 다르다는 그런 문제죠. 현실은 냉정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일리가 있나? 진짜 이렇게 될 것 같나?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 만한 어떤 임직원들의 역량이나 또는 회사의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애널리스트들이 검증하고 또 이제 분석 리포트를 내놓는 건데,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의 사업 계획서도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자료를 토대로 나오는 또 이제 증권사 분석 리포트도 우리가 참고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판단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그 책임도 나에게 있는 거고, 누굴 원망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고요. 또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우리가 또 더 발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정확도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미주부 채널에서는 그런 영상을 계속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